너 한국에서 왔다며? 스탠퍼드? 거긴 아무나 가는 데 아니야.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교수는 냉소적인 미소로 말했다. 테스트해보자고. 이름 박지우. 17살, 영어도 서툰 동양인 소녀.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고 그날 강의실은 숨을 죽였습니다. 무시, 편견, 방해 속에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외운 게 아니라 이해했을 뿐이에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세상이 몰랐던 한 소녀의 반격, 그리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날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노량진의 좁은 옥탑방에서 박지우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저절로 깨어나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죠.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디디며 일어나 작은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찬물로 세수를 했죠.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의 차가움이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옥탑방 창문으로 새어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지우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전날 밤 정리해둔 논문들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논문들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죠. 복잡한 수식들과 알고리즘 구조들이 빼곡히 적힌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머릿속으로 각각의 원리를 되새겼습니다. 이런 새벽 공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습관이었어요. 남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에 지우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노량진의 새벽은 특별했습니다. 아직 거리에 사람들이 나오기 전 세상이 조용할 때 지우는 가장 집중이 잘 되었죠. 옥탑방 밖으로 들리는 것이라고는 간혹 지나가는 택시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한강의 물소리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이런 정적 속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어요. 지우의 부모는 그녀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혼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 혼자서 지우를 키웠죠. 어머니는 노량진 시장에서 작은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밤늦게까지 가게 정리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우는 늘 지켜봤어요. 어머니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오고 국물을 우려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 늦게까지 설거지와 청소를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공부만 해, 지우야. 엄마는 내가 하버드든 스탠퍼드든 가는 게 꿈이야. 어머니가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어 한가한 오후에도 밤늦게 설거지를 하면서도 어머니는 항상 이 말을 했죠. 지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과 구부정한 어깨를 보면서 자신이 꼭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꿈을 지우에게 모두 걸어놓았고 지우는 그 무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순대국밥집은 작았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근처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가끔 들르는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죠. 지우는 방과 후에 가게를 도우며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각자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우는 자신도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나 더 큰 세상에서 꿈을 펼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한 지우는 남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1년 반 만에 조기 졸업을 하게 되었죠. 같은 반 친구들이 아직 2학년 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 지우는 이미 대학 수준의 컴퓨터 과학 이론들을 독학으로 마스터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조차 지우의 실력에 놀랐어요. 수업 시간에 나오는 문제들을 지우는 항상 가장 먼저 해결했고, 때로는 선생님도 모르는 더 깊은 질문들을 던지곤 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지우는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고급 수학과 컴퓨터 과학 이론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내야 했죠. 학원을 다닐 돈도 없었고 과외를 받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도서관과 인터넷, 그리고 자신의 의지력만이 지우의 전부였어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개관 시간에 맞춰 들어가서 폐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일상이었죠. 영어 공부를 할 때는 특히 힘들었습니다. 원어민과 대화할 기회도 없고 듣기 연습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제한적이었거든요. 지우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발음을 따라하고 혼자서 영어로 중얼거리며 연습했습니다. 때로는 거울 앞에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하기도 했어요. 자신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때도 있었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스탠퍼드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축하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죠. 그 순간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며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지우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표와 생활비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부터 뒷골목 포장마차에서 추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대국밥집 문을 닫고 나면 새벽 2시까지 포장마차에서 술안주를 만들어 팔았죠. 지우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행복해. 내가 세계 최고의 대학에 간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줄 알아? 2달 후 어머니는 지우의 손에 비행기표를 쥐어주었습니다. 밤마다 포장마차에서 번 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티켓이었죠. 지우는 그 티켓을 받아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실패하면 안 돼. 노량진에서 나를 믿고 기다리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한 지우는 14시간의 긴 비행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보며 물었죠. 목적이 뭔가요? 공부하러 왔습니다. 지우의 어설픈 영어 발음에 심사관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스탠퍼드 입학 허가서를 보자 표정이 바뀌었어요. 17살의 스탠퍼드라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스탠퍼드 캠퍼스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지우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노량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넓은 도로, 높은 야자수,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캘리포니아의 푸른 하늘.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정말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스탠퍼드 캠퍼스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지우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캠퍼스, 웅장한 건물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여유롭게 지나가는 학생들. 모든 것이 영화에서나 봤던 미국 대학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지우는 자신이 정말 이곳의 학생이 된 것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기숙사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을 때 룸메이트 에밀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에밀리는 전형적인 미국 소녀 같았어요. 안녕, 나는 에밀리야. 너는?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입니다. 지우의 어색한 영어를 들은 에밀리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정말 17살이야?
그리고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에밀리의 질문에 지우는 당황했어요. 벌써부터 자신이 특별한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던 날, 지우는 일찍 일어나 강의실을 찾아갔습니다. 컴퓨터 과학 입문 수업이었는데 강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지우에게 집중되었어요. 아시아인 학생이 드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지우가 눈에 띄게 어려 보였거든요. 지우는 가장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걔 그 한국에서 왔다는 애야. 영어도 제대로 못할걸? 옆자리에 앉은 학생들의 속삭임이 지우의 귀에 들렸습니다. 지우는 들은 척하지 않고 강의에 집중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미 자신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교수 존 앨리슨이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백인 남성으로 스탠퍼드에서 20년간 가르쳐온 베테랑 교수였어요. 앨리슨 교수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과학은 단순히 코드를 짜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 학문이죠. 지우는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지우는 모든 강의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들으려고 했어요. 또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휴대폰을 보거나 딴짓을 할 때도 지우는 집중을 놓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지우는 혼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며 식사를 했지만 지우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혼자 먹었어요. 때로는 다른 학생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 아시아 애 봤어? 정말 어려 보이던데. 응, 들었어. 17살이라던데. 근데 영어 진짜 못하더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지우는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노량진에서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후 수업 시간에 지우는 대학원 수준의 논문을 스스로 번역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기초과정을 공부할 때 지우는 이미 고급 이론들을 독학으로 익혀나갔어요.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다시 공부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어느 날 컴퓨터 비전 수업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앨리슨 교수가 복잡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던 중 갑자기 질문을 던졌어요. 이 알고리즘이 문장 패턴 인식에 취약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답을 모르고 있었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답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자신을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몇몇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앨리슨 교수도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지우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우가 대답을 했습니다. 지우의 명확한 답변에 강의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눈을 반짝이며 지우를 바라봤어요. 정확한 답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지우는 자신감을 얻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알고리즘 자체는 완벽하지만 학습 데이터에 편향이 있으면 특정 패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히 언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때 이런 문제가 두드러져요. 교수는 감탄했고 다른 학생들도 지우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나서
몇몇 학생들이 지우에게 다가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비록 짧은 대화였지만 지우는 처음으로 동급생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지우는 어머니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처음으로 수업에서 발표했어요. 교수님이 제 답변을 좋아하셨어요. 아직 힘들지만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날이 곧 올 거예요. 스탠퍼드에서의 첫 학기가 반쯤 지나갈 무렵 지우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컴퓨터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공개 청강 허가 공지가 게시판에 올라온 것이었죠. 대부분의 학부생들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우는 달랐습니다. 이미 혼자서 대학원 수준의 논문들을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었고 실제 대학원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했어요. 신청 마감일 하루 전 지우는 담당 교수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앨리슨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 무슨 일이죠? 교수님, 대학원 세미나 청강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우, 그 세미나는 박사과정 학생들도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고급 과정이에요. 정말 괜찮겠어요? 지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앨리슨 교수는 지우의 지난 수업 태도와 성적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드디어 세미나 당일이 왔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세미나실에 들어서자 이미 대학원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석사과정 학생들과 박사과정 학생들, 그리고 몇 명의 교수들까지. 지우는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학부생은 지우 혼자였어요. 저기 학부생이 왜 있지? 1학년 같은데 뭘 알겠어? 애가 뭘 알고 왔을까? 대학원생들의 속삭임이 지우의 귀에 들렸습니다. 지우는 시선을 느끼며 살짝 위축되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머니가 새벽까지 포장마차에서 일하며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자연어 기반 반응형 인공지능 모델의 윤리적 판단 오류였습니다. 지우가 최근에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던 분야였어요. 발표자는 박사과정 3년 차인 마이클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복잡한 구조도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죠.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 모델들은 인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학습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간 자체의 편향이 모델에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마이클의 설명은 매우 전문적이었고 대학원생들도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지우는 마이클의 발표를 들으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이클이 제시한 모델 구조에서 인간 피드백 정렬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지우가 최근에 읽은 논문과 비교해 보니 명확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중단시킬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마이클의 발표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편향된 데이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층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보기에는 그 필터링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인간 피드백 정렬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있었거든요. 세미나실의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교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클의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학부 1년생이 박사과정 학생의 발표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마이클이 결론 부분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완벽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지우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용기를 내서 해야 해. 지우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세미나실의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집중되었어요. 마이클도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앨리슨 교수가 말했어요. 지우, 질문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혹시 그 구조가 인간 피드백 정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닐까요? 세미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인간 피드백 정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관점의 균형입니다. 하지만 제시하신 구조에서는 특정 집단의 피드백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특히 필터링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가중치 배분이. 지우의 지적이 계속되자 마이클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대학원생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지우가 지적한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앨리슨 교수가 나서서 물었습니다. 지우, 그런 원칙을 어디서 배웠나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논문을 읽으면서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어떤 논문인가요? 작년에 발표된 휴먼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의 정렬 문제라는 논문입니다. 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논문은 최신 연구 동향을 다룬 고난도 논문이었거든요. 대학원생들도 읽기 어려워하는 수준이었어요. 정말 그 논문을 읽었나요? 네, 그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논문들도 함께 읽어봤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우가 직접 구현한 알고리즘이 나타났어요. 인간 피드백 정렬 원칙을 올바르게 적용한 모델이었습니다. 세미나실의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주시했어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구조입니다. 지우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알고리즘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마이클은 말문이 막혔고 교수들은 놀란 표정으로 지우의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지우, 정말 놀랍네요. 이걸 언제 만들었나요? 지난주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어제 완성했습니다. 교수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다면 제 연구실로 와주시겠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생애 처음으로 교수의 연구실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앨리슨 교수의 연구실은 지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서적들, 여러 대의 모니터, 화이트보드에 빼곡한 수식들. 앉으세요, 지우. 제 연구팀에 합류할 생각이 있나요? 교수의 제안에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학부 1년생이 대학원 연구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다음 주부터 지우는 연구팀에 정식 합류했습니다.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2명이 있었어요. 지우가 들어갔을 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가 여기 앉아 있다고? 박사과정 3년차 데이빗이 동료에게 속삭였죠. 지우는 들은 척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첫 공동 프로젝트는 멀티모달 인공지능의 편향성 분석이었어요. 지우는 자연어 처리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다른 대학원생들이 하루 8시간 일할 때 지우는 12시간씩 매달렸어요. 부족한 경험을 노력으로 메우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우의 알고리즘이 기존 방법보다 정확도가 15%나 향상되었던 거예요.
앨리슨 교수는 지우의 이름을 첫 번째 저자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데이빗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어요. 교수님,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1학년생 애가 한 게 박사과정보다 좋다는 게 말이 되나요? 발표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지우는 연구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검토하고 예상 질문 답변을 준비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안심하며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우가 번역해둔 핵심 알고리즘 코드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백업 파일까지 모두 사라졌어요. 지우는 즉시 누군가의 의도적 행동임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 제 파일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즉시 연구실 전체 회의를 소집했어요. 누구든 지우의 파일에 접근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데이빗은 오히려 혹시 지우가 실수로 삭제한 건 아닐까요? 아직 어리니까 컴퓨터 관리에 서툴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지우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몇 주간의 작업을 하루 만에 복구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그날 밤 지우는 연구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삭제된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모든 알고리즘을 단순히 외운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현이 가능했습니다. 새벽 5시 지우는 모든 코드 복구를 완료했어요.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개선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인 후 발표 시간에 맞춰 연구실로 향했죠. 발표 당일 지우는 컴퓨터 대신 손글씨로 정리한 수식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방에 공작을 대비한 거였어요. 어제 기술적 문제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우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손으로 수식을 써가며 알고리즘을 설명했어요. 복잡한 구조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청중들은 점점 지우의 설명에 빠져들었어요. 컴퓨터 없이도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다층 신경망의 가중치 분산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지우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기존 방법과 달리 컨텍스트 벡터의 차원을 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편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지우의 명쾌한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앨리슨 교수는 지우의 능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나왔을 때 발표를 회방했던 대학원생 중 한 명이 침묵하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지우, 정말 대단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해내다니. 앨리슨 교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고요. 그날 밤 지우는 어머니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힘든 일이 있었지만 잘 극복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어요. 곧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실에서 지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견제의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존경과 인정의 표정들이 보였어요. 지우는 자신의 실력으로 편견을 하나씩 깨뜨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스탠퍼드 전교 세미나의 하이라이트, 인공지능 윤리와 신경망 구조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학내 행사가 아니었어요. MIT와 스탠퍼드가 공동 주최하는 대학원 심포지엄이었고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 연구진들과 세계적인 학자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지우는 이권이 있는 무대의 발표자로 선정되었어요.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지우는 완벽을 기했습니다. 3주 동안 하루 평균 16시간씩 연구에 매달렸어요. 인공지능의 윤리적 편향성을 해결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기존 방법들과의 비교 분석까지 완료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도 수십 번 검토하고 수정했죠. 발표 전날 밤 지우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연구실에 갔습니다. 내일 사용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지우는 안심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발표 당일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한 후 강당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발표 30분 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트북을 켜보니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뭐지? 분명히 어제 확인했는데. 지우는 당황하며 파일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백업 폴더, 클라우드 저장소, 심지어 휴지통까지 뒤져봤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삭제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당에는 이미 200여 명의 청중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구글, 애플, 테슬라의 연구진들, MIT와 스탠퍼드의 교수들, 그리고 각국에서 온 대학원생들까지. 지우는 무대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앨리슨 교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교수님,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삭제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앨리슨 교수도 당황했지만 곧 말했습니다. 지우, 시간이 없어. 그냥 말로라도 해봐. 자네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지우는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 쥔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새벽까지 포장마차에서 일한 그 시간들을 생각해봐. 그 모든 희생을 헛되이 하면 안 돼. 지우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20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지우에게 집중되었어요. 17살의 동양인 소녀가 이런 권위 있는 무대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거든요. 몇몇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 컴퓨터공학부 1학년 박지우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오늘 기술적인 문제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칠판을 이용해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컴퓨터 없이 복잡한 알고리즘을 설명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우는 침착하게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인공지능의 윤리적 편향성은 현재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우는 칠판에 첫 번째 수식을 쓰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접근법들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우의 손이 칠판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차례로 적혔고 각 단계마다 명확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신경망의 구조도를 그리고 가중치 분배 방식을 설명하고 편향성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논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차원 피드백 루프입니다. 지우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순식간에 그려냈어요. 기존 방법들은 단일 차원에서만 편향성을 측정했지만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다차원 공간에서의 균형을 고려합니다. 청중들은 점점 지우의 설명에 빠져들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없이도 이렇게 복잡한 개념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 감탄했어요. MIT의 한 교수는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정말 대단하네. 저런 복잡한 구조를 머릿속에서 바로 그려낸다는 게.
지우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혁신성은 실시간 자기보정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칠판이 수식들로 가득 찼어요. 편향성이 감지되는 순간 가중치가 자동으로 재조정되어 균형을 맞춰갑니다. 30분간의 발표가 끝났을 때 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정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MIT의 저명한 교수가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그 복잡한 구조를 계산도 없이 모두 외워서 설명한 겁니까? 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외운 게 아닙니다. 이해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터져나왔습니다. 200여 명의 청중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구글의 연구진, MIT 교수들, 각국의 학자들까지 모두가 한 17살 소녀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직후 지우는 화장실로 달려가 혼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스트레스와 압박감, 그리고 방금 전까지의 긴장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노량진 옥탑방이 그리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지우는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어. 엄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계속 나아가야 해. 발표가 끝난 후 지우는 기숙사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태극기 스티커가 붙은 노트북이 평소와 다름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지우는 그 태극기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늘의 성공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허했어요. 누군가 계속해서 자신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갑자기 메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지우는 무심코 메일함을 열었어요. 수많은 축하 메일들 사이에서 익숙한 주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의 메일이었어요. 지우는 가슴이 뛰며 메일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뉴스에 너 이름 나왔더라. 누가 뭐래도 너는 우리 대한민국 자랑이다. 엄마는 가게에서 손님들한테 자랑하느라 정신없었어. 다들 지우가 자랑스럽다고 하더라. 힘들면 울어도 괜찮아. 하지만 포기만은 하지 마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메일을 읽는 동안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들이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도 자신을 응원해주는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고 노트북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세미나에 쓸 코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알고리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바로 다국어 감정 판단 알고리즘이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지우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면서 겪었던 문화적 차이에서 출발했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언어와 문화에 따라 감정의 뉘앙스가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국어의 정의나 한같은 감정들은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지 않았어요. 지우는 밤새워 코딩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의 감정 표현들을 분석하고 각 언어권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알고리즘을 구현했어요. 특히 한국어의 미묘한 감정, 뉘앙스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지우는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한국어 문장을 입력해 봤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감정은 정, 존경, 모성, 그리움, 감사, 지우는 감탄했어요. 알고리즘이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 한국적인 효의 정서까지 인식해낸 것이었거든요.
다음 며칠 동안 지우는 알고리즘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각 언어권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감정, 가중치를 조정하고 문맥에 따른 감정 변화를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개선했어요. 연구실에서도 지우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지우의 알고리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우,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기존의 감정 분석 알고리즘들은 서구 중심적이었는데 이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인공지능이에요. 교수의 칭찬에 지우는 뿌듯했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연구실에서 혼자 코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데이빗이 들어왔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우,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우는 손을 멈추고 데이빗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지우. 내 파일을 삭제한 거 내가 했어. 데이빗의 고백에 지우는 놀랐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왜요? 질투였어. 박사과정 3년 차인 내가 1년생한테 밀린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 하지만 오늘 내 새로운 알고리즘을 보고 깨달았어. 너는 정말 천재야. 지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천재가 아니에요. 그냥 더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데이빗은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오히려 내가 필요하면 도와줄게. 그날 이후 연구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우는 다국어 감정 판단 알고리즘을 완성하기 위해 더욱 매진했습니다. 특히 한국어 감정 인식 부분에 많은 공을 들였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와 현대적인 표현 방식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때가 왔습니다. 지우는 다양한 언어로 된 감정 표현들을 입력해 봤어요. 영어의 I love you는 로맨틱 사랑, 직접적 표현으로, 일본어의 워, 아이니는 깊은 애정, 진중함으로, 그리고 한국어의 사랑해요는 정서적 유대, 따뜻함, 존중으로 각각 다르게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어 문장 엄마 건강하세요를 입력했을 때의 결과는 놀라웠어요. 감정은 효심, 걱정, 사랑, 책임감, 그리움, 한국 전통 가족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복합 감정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알고리즘이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 문화의 깊은 층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어머니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제가 만든 인공지능이 엄마라는 단어에 담긴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해요. 이 알고리즘에는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요. 곧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면 학기 말 최종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리라 다짐했어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온전히 자신만의 창작물로 말이죠. 드디어 학기 말 스탠퍼드의 마지막 공식 세미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학내 행사를 넘어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과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참석하는 연례 행사였거든요. 지우는 다국어 감정 인식 모델로 최종 발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세미나 당일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서 정장을 차려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노트북 가방에는 여러 개의 백업 장치와 손으로 쓴 노트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강당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그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500석 규모의 대강당이 가득 찼어요. 구글의 인공지능 연구팀장, 테슬라의 자율주행 개발진, 카카오의 해외 연구소장, 그리고
MIT, 하버드, 스탠퍼드의 저명한 교수들까지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우가 무대에 오르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17살의 동양인 소녀가 이런 권위 있는 자리에서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화제였거든요. 몇몇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몇몇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침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 박지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다국어 감정 인식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현재 대부분의 감정 분석 인공지능은 서구 중심적 사고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문화마다 다르게 표현되고 인식됩니다. 지우는 화면에 첫 번째 데모를 띄웠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I love you와 한국어의 사랑해요 는 단순한 번역 관계가 아닙니다. 각각 다른 문화적 맥락과 감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죠. 청중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발표가 진행되면서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지우의 알고리즘이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아시아계 언어들의 미묘한 감정 표현들을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부분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어요. 이제 실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우는 라이브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먼저 영어 문장입니다. I miss my family.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감정은 그리움, 애정, 외로움.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같은 의미의 한국어 문장입니다. 가족이 보고 싶어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감정은 그리움, 정, 효심, 책임감.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같은 의미임에도 한국어에서는 정과 효심이라는 독특한 감정 요소들이 추가로 인식된 것이었거든요. MIT의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걸 정말 학부 1학년생이 혼자 만들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지우의 실력을 의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시연해 보겠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열어 코드 편집기를 켰어요. 실시간으로 새로운 언어 모듈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페인어 감정 인식 모듈을 만들어 보죠. 청중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지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복잡한 코드들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단 15분 만에 스페인어 감정 인식 모듈이 완성되었어요.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지우가 스페인어 문장을 입력하자 즉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감정은 열정적 사랑, 강한 애정, 라틴 문화의 감정 표현 특성 반영 강당이 술렁였어요. 그때 구글 연구팀장이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한국어로 사랑합니다를 인식한 결과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어를 입력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화면에 결과가 나타나는 순간 강당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감정은 정, 존경, 모성, 효심, 그리움, 감사, 한국 전통 가족 문화의 깊은 정서를 반영한 복합 감정 구조. MIT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져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500명의 청중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구글, 테슬라, 카카오의 연구진들까지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저 아이는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길러낸 기적이다. 카카오 연구소장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구글 팀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인공지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군. 기술을 넘어선 문화적 통찰력이 놀랍다.
박수가 끝난 후 지우는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태극기를 꺼내 노트북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그 순간 강당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어요. 태극기를 바라보는 청중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 알고리즘에는 저의 조국이 가진 정서와 문화가 담겨 있어요. 기술은 글로벌하지만 마음은 로컬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우의 말에 청중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 기업들에서 지우에게 접촉해 왔습니다. 구글에서는 즉석에서 인턴십을 제안했고 테슬라에서는 연구 파트너십을 제의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모든 제안에 정중히 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어머니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박수 쳐줬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딸이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빛냈구나. 스탠퍼드에서의 첫 학기를 마친 지우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 무시와 편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을 때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하얀 쌀밥과 김치가 함께 나온 것이었거든요. 몇 달 만에 맛보는 고국의 맛이었습니다.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한국이 그리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를 만들어준 건 한국이었구나. 지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스탠퍼드에서 보여준 모든 성과들의 뿌리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한국의 정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국어 감정 인식 알고리즘에서 가장 정교하게 구현된 부분도 바로 한국어의 미묘한 감정 표현들이었거든요. 지우는 기내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량진 옥탑방에서 시작된 내 꿈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공하고 싶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고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짜 꿈은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는 걸.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지우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탠퍼드에서 만난 사람들,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마침내 얻어낸 인정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특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던 시간들이 가장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자란 아이이고 세상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일기에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지우는 앞으로의 방향이 명확해졌어요. 단순히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기술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한국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몇 달 만에 맡는 고국의 냄새였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어머니가 작은 태극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어머니는 달려와 지우를 꽉 껴안았어요. 그 순간 지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도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다. 뉴스에서 봤어. 전 세계가 우리 지우를 알아보더라.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새로웠습니다. 같은 곳인데도 몇 달의 경험이 지우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강을 지나며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내 뿌리구나. 아무리 멀리 가도 결국 돌아올 곳은 여기야. 노량진에 도착해 익숙한 옥탑방으로 올라갔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책상, 낡은 의자,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 하지만 지우 자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몇 달 전에 두려움 많던 소녀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우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지우가 가장 좋아하는 어머니표 잡채까지. 엄마, 이 맛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맛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지우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소중히 먹었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와 함께 앉아 지난 학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의 어려움들, 편견과 싸워야 했던 일들, 그리고 마침내 얻어낸 성과들까지. 어머니는 지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때로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야, 힘들 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니? 어머니가 물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엄마 생각을 했어요. 새벽까지 포장마차에서 일하시는 엄마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자신의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부터의 계획을 세웠어요. 방학 동안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연구들, 그리고 다음 학기 스탠퍼드로 돌아가서 펼칠 더 큰 프로젝트들까지.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순대국밥집도 들러보고 예전에 다니던 도서관도 방문했어요. 도서관에서 만난 사서 선생님은 지우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지우야. 뉴스에서 봤어. 정말 자랑스럽다. 오후에는 과학고등학교 후배들을 만나 특별 강연을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후배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지우는 뿌듯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저녁 무렵 한강공원을 걸으며 지우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기내 창밖에서 본 구름 위의 하늘처럼 자신의 미래도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스탠퍼드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태극기처럼 붉고 푸른 석양을 바라보며 지우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지우야. 어디를 가든 이 정체성을 잃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 그날 밤 지우는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첫 번째 학기가 끝났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다. 노량진 옥탑방에서 품었던 꿈이 이제 세계로 향하고 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창밖으로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고 지우의 얼굴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